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소 사육 방식 개선 시범 사업 착수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 한우산업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념식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육 방식 개선에 대한 사업 취재 홍보 및 공감대 확보를 위해 진행됐습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 곡물가 불안정으로 농가 경영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소 사육 방식 개선 시범 사업이 이러한 도전 과제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소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지연됐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 2만 6천여 명을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고용 허가서를 발급받고도 입국하지 못한 2만 8천여 명도 연내 입국시키는 등 올해 말까지 모두 7만 3천여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외국인 근로자가 차질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입국 수요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입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제도를 확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농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농연은 농어가 저축 사업 외에 농민을 위한 마땅한 금융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없애면 농촌 현장의 반발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입 대상 및 저축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가입 실적과 재산 증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농어가 저축 일몰 규정 폐지, 저축 한도 확대, 만기 연장 등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역인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지난해 12월 말 청산면 인구는 3,895명이었으나 올해 5월 말에는 4,172명으로 7.1%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중 전입 인구의 70%는 연천군 관내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당 농촌 지역 주민 모두에게 5년간 1인당 월 1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진을 통해 숨겨진 농촌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농촌 경관사진 공모전의 응모작을 8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사진을 통해 우리나라 농촌 경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농촌 방문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농촌으로 떠나는 치유 여행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나 외국인 모두 응모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농촌 사진이면 됩니다. 응모 희망자는 일반 카메라와 휴대전화 부문으로 나눠 1인당 3점 이내로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수상작은 전시회와 홍보용 달력 제작 등 농촌 홍보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하면 격리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며 고위험군 접촉자의 경우 21일간의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원숭이 두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을 다음 달 중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는 없지만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 입원을 받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격리 입원은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접촉자는 확진자에게 노출된 정도에 따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고 대응 태세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북도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건수는
2019년 494건, 2020년 510건, 2021년 59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북도는 18일까지 노인 학대 예방 주간을 운영해 도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노인인권 보호사 460명을 위촉해 노인 학대 예방을 홍보하고 신고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 노인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엄정한 행정처분과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체계적인 노인 학대 예방 종합대책으로 어르신이 존중받는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업인 월급제 희망 대상자를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작물 수매 금액의 30에서 60%를 월별로 나눠 농업인에게 선 지급하고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 말까지며 전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경영체 중 지역 농협과 농작물 출하 약정을 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목별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급하며 농가 희망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품목에다 오이, 토마토 등 5개 품목을 늘려 올해 총 14개 품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